오늘 이대호 기자가 단독 보도를 조금 전에 한 게 있습니다. 예. 거래소에서 연내 휘발유 현물을 전자거래하는 것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네. 배경 짧게 하시고 네.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짚어볼까 합니다. 예. 자, 왜 이렇게 현물 전자거래가 도입되는 겁니까? 자,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사고 파는 그렇죠. 이 휘발유나 경유 등의 그 석유 제품을 거래소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게 말 그대로 투명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. 연초에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 발언을 했고 지난 4월에도 금융위원회, 기획재정부, 지식경제부 등등 다 모여서 합동 석유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 방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?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죠. 석유 선물 거래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게 선물이 아니라 현물로 결정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석유 선물 거래는 한 7, 8년 전부터 검토를 했더라고요. 네. 근데 이게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가 기준이 되는 하나의 가격이 없다라는 겁니다. 말 그대로 가격을 정유사들이 정하니까 선물 거래는 기준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현물 기준 가격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현물 거래부터 만들겠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선물 거래까지 이어가겠다. 이런 계산으로 보입니다. 근데 여기에는 실수요자만 참여하게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정유회사, 주유소. 그리고 유통회사 등등 이 라이선스가 있는 회사들만 거래에 참여하게 하겠다. 일반 가게에서는 아직은 참여하기가 좀 벅차겠죠. 그렇죠. 사실도. 그리고 또 이게 실물 인수도 방식입니다. 실제로 유조선을 가져가서 기름을 받아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실제 수요자들만 거래할 수 있고요. 또 투기적인 요인은 아예 차단하겠다. 이런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. 네. 예. 그 거래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전자거래를 하기 시작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요즘에 뉴스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게 그럴까요? 정유회사랑 주유소가 서로 탓한다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주유소에서는 정유회사가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공급하는 게 그렇게 싸게 주지 않는다. 이거고 정유회사는 우리는 싸게 공급하지만 주유소가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서 높게 가격을 책정하는 거다. 이렇게 남탓만 하고 있는데 이 투명한 거래 시장이 생기면은 이 논란이 해소될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말 그 가격을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요. 그렇죠. 여러 참여자들이 참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일이었습니다. 기존에 물가 당국에서 하던 것처럼 가격이나 그 구조 단속 점검만 할 게 아니라 유통 구조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봐라. 그리고 체계적으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찾아봐라.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검증된 기관인 한국거래소에서 이 전자거래를 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투명한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. 예. 근데 제 관심 중에 하나는요. 정말로 그러면 주유소 업체하고 주유소 주인하고 정유사에서 이 거래소를 통한 현물 거래를 정말 적극적으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 그걸 좀 이렇게 강제할 만한 그래서 실질적인 시장이 형성될 만한 뭔가가 또 뒷받침되지 않을까 제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. 시장이 잘 되려면 그 시장에 좀 다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. 그러니까요.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요자만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겠다. 이게 이제 방침이기 때문에 투기 자금이 들어와야 거래는 좀 활발한데 일단 그거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라도 정유회사, 주유소 관계자들, 도매 유통상들이 잘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. 이 묘책을 좀 짜내야 되는데 특히나 가격이 투명하게 된다라는 거는 정유사가 일정 부분 그 판매 마진을 조금 놓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 정유회사들을 독려하는 게 관건입니다. 예. 그리고 결제 방식을 아까 현금 결제가 아니라 실물 인수도 방식이라고 해주셨는데요. 실물 인수도 방식이면은 거래소에 석유 창고를 대용으로 만들어 놔서 마지막에 결제를 하는 순간에 그 석유를 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. 이게 오히려 활발한 거래를 좀 저해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? 그럴 수 있죠. 현금 결제로 하면 참 편한데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선물 거래가 아니라 현물 거래이기 때문에 실물 인수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유소를 경영을 한다. 근데 휘발유 1000리터를 사기로 거래를 했다. 계약을 했다. 그러면은 실제로 결제일에 유조차를 끌고 가서 1000리터를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. 결제를 하고요. 그러면 그 운송비를 또 누가 부담을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래도 파는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되면은 좀 거래 가격이 올라갈 테고 사는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되면 좀 내려가겠죠.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. 지금 그 정유사 판매 가격에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의 그 기준 가격에다가 관세, 유통비용 그리고 정유사 마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. 여기에다가 유통비용을 제외한 게 일단 전자거래 형성되는 가격이 될 걸로 보입니다. 유통비용을 제외해서. 예. 자, 근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주유소가 정유사 기름을 지금 받아오고 있는데
이 전자거래를 통해서 사오면 그동안 거래해왔던 정유사는 예를 들어 그쵸. 밑보이고 좀 찍어놓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왕따시키고 그러지 않을까요?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은 대부분 이제 뭐 폴 제도라고 그러니까요. 해서 폴 주유소에 사이즈. 있는 그 간판에 맞는 정유회사의 기름을 사다가 이제 파는 것 아닙니까? 또 지난 5월에는 또 이런 거 있었습니다. 뉴스 접하신 분들 많을 텐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서 원적지 관리를 담합한 정유업체들이 이제 적발이 됐죠. 그래서 4,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는데요. 그러니까 기존에 주유소가 이 정유사와 거래하는 거를 좀 끊고 더 싼 정유사로 옮기겠다 했을 때 정유사들이 이제 담합을 해서 그걸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. 그렇죠. 이게 이제 적발이 된 건데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아무래도 주유소가 전자거래를 이용할 때도 정유사의 눈치를 볼 거다.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갑 중에 갑이죠, 정유사가. 그렇죠. 네. 그 또 이 전자거래를 통해서 주유소 사장님이 그 기름을 떼왔을 때 전자거래는 예를 들어서 뭐 SK 것도 있을 수 있고 S-오일 게 있을 수도 있고 오일뱅크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A 정유사의 기름을 떼왔습니다. 근데 내 간판에는 B 정유사가 찍혀 있어요. 근데 이제 주유소에 들어온 손님이 왔을 때 나는 A라는 이름을 보고 들어왔는데 왜 B라는 기름을 넣어주냐. 네. 이러면 이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거나 아니면 소비자를 기만한 이런 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표시 없이도 타 정유사 제품을 이용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아예 혼합해서 기름을 섞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섞어서 팔아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네. 모든 정유회사의 그 품질이 다 괜찮다라는 게 또 인정을 받아야 하는 선결 과제가 또 있습니다. 네. 제도적 뒷받침이 좀 잘 돼가지고, 뭐, 정부가 의도한 대로 경쟁이 좀 활성화돼가지고, 좀 가격도 좀 떨어지고, 소비자 도움이 되면서도 좀 시장도 좀 투명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자, 거래소 동안 원유, 휘발유, 현물 전자거래 도입, 연내에 도입된다고 합니다. 자, 이대호 기자, 수고하셨습니다. 네.